투자 선릉금융센터 해외자산 전문 운용팀에 근무하고 있는 맹경열 대리입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은 높은데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장우석과 맹경열의 미국 주식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할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렇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 3강 양도소득세는 득인가 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양도세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나가는 비용 손해인지 아니면 이익인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매년 1월 1일부터 물론 매년 1월 1일은 놀지만 어쨌거나 매년 첫날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매매한 거래 내역을 가지고 계산하고요. 물론 결제일 기준입니다. 체결일이 아니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 난 거에 그러니까 매매가 확정된 거죠. 그렇죠. 이익 난 거에 22%를 자진 납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납부하시는 거죠. 매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고 딱 무조건 번 거에 22%만 납부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250만 원까지 벌었다.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 기본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래가 없이 만약에 환차익으로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1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세 차익의 22%를 이제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이 났는데 실현시키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뭐 이제 과세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서 매매를 확정한 날, 그러니까 매도에서 이익을 확정시킨 해에 그 다음에 신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고 세금 신고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신고하시는데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주식을 다 팔고 났을 때 그 해 그 다음에 5월에 신고하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냥 거래세만 딱 내면 되는데 거래세 0.3%인가요? 네, 맞아요. 무조건 내죠. 무조건 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래세가 존재한 나라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대한민국 그리고 그리스, 멕시코. 사실 이거는 통상 내가 돈을 번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멕시코 사실 저희하고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런 나라밖에 거래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자, 양도소득세가 왜 여러분한테 이익이냐면 이익에 대한 과세는 타당한 겁니다. 타당한 거.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하죠. 만약에 여러분도 손해를 봤는데 0.3%가 아니고 0.03%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해를 봤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는 다르게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자나 배당소득이 큰 분들은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절대 과세가 같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양도세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이 내가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기 싫어갖고 나는 돈을 못 벌었으면 좋겠어.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번 거에서 일부를 내는 거지 돈을 못 벌었는데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22%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나 이 양도세를 내는 분이 많냐면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증권사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하고 있죠.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세금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뭐 의뢰가 많은 것 같고 저희도 아시겠지만 명대리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뢰가 많잖아요. 질문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2%라는 거에 음. 이제 포커스를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렇다 보니까 22%는 너무 이제 큰 부담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한 가지가 있죠. 그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돈을 번 거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생각하시면은 사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매력은 분류과세잖아요. 분류과세죠. 어떻게 보면 절세의 수단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아예 생각을 조금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세금을 돈을 벌지 않고 그냥 22%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벌었다 그러면 물론 이제 250만 원 기본공제 빼고 계산하기 그쵸. 때문에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그 번 거를 다 쓰시기 때문에 다음에 5월 가면 세금을 갑자기 내야 되잖아요. 다 썼는데 그럴 때 오는 아까는 그 불쾌한 기분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있어서 돈을 버시면 반드시 세금 낼 부분은 좀 이렇게 떼놔야 되는 어떤 그 지혜가 좀 그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를 양도세 관련해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됐던 걸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특히 제가 한 구절을 발췌했거든요. 특히 1인당 납부세액 또한 감소했다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2008년 이전이죠. 네. 수천만 원대를 웃돌던 1인당 납부세액이 자 수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1,000만 원부터 9,999만 원을 얘기하죠. 그렇죠. 저희는 아주 소박하게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세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면요. 5천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번 사람들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9,999만 원은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렇게 했던 납부세액이 2009년 들어서 790만 원대를 급감했고요. 네. 2010년과 11년에 700만 원대로 고착화됐다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쵸. 여러분들 790만 원, 700만 원 내려고 그러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내가 벌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사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세법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비용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생각을 조금 전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높다. 양도소득세 22% 너무 과하다. 근데 분명히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분류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해외 주식을 시작하실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사를 한 곳으로 조금 몰아주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한 곳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했을 때 뭐 증권사가 이제 분리가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내야 될 때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 수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팔로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한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그렇죠. 더 안정적으로 이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모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로. 그렇죠. 하나로 모아주시면 정말 관리하기 편하고 계산하기 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5월에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고 하나로 그렇죠. 모아주셔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오늘 지금 3강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뭐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